반드시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됩니다. 지금 이 책을 열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을 발견하십시오.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주식시장을 덮친 검은 목요일에 주식 폭락으로 미국에서는 5천 개의 은행이 문을 닫고 900만 개의 예금 통장이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업이 무더기로 파산하면서 900만 명의 사람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한창 경제 불황으로 허덕일 무렵 태어난 얼 나이팅게일은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고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함을 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처럼 먹고 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고도 겨우 입에 풀칠밖에 못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부모님께 왜 우린 가난한가요? 라고 물으면 그저 한숨만 쉬실 뿐 속 시원하게 어떤 대답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어른들로부터 해답을 얻지 못한 어른,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혹은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 그가 35살이 되었을 때 어른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의 글은 레코드로 제작되어 순식간에 100만 장 이상이 팔려 나갔고 그 결과 어른 골든 레코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이상한 비밀을 깨달은 덕분에 미국 전역은 물론 서인도, 남아프리카 이르기까지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자기 개발 분야가 그 어느 때보다 발달했다고 알려진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이상한 비밀이 그들의 삶에 가장 크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글에 나오는 통계는 비록 1950년대 중반의 것이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얼 나이팅게일의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노벨 수상자인 앨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어느 날 런던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죠. 선생님, 오늘날 사람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용히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불쑥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수천 년 동안 고대하고 꿈꾸며 열심히 일해 일군 것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시대가 되자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처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과 땀을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 얻게 된 것도 당연하게 주어질 것이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는 보통 25세 전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65세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은 사회의 벅찬 꿈을 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거라 믿는 거죠. 그들을 붙잡고 성공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누구라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씁니다.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의욕과 열정이 넘쳐 흐립니다. 그들에겐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이 모두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흐르고 이들이 마침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상황은 시작할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100명의 사람 중 보통 한 사람만 부자가 되어 있고 4명은 그나마 재정적으로 독립을 갖춘 상태이며 5명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91명은 파산 상태에 놓이고 맙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죽거나 아니면 사회보장기관, 교회, 친인척, 자식의 도움을 받으며 간신히 연명합니다. 결론적으로 100명 중 오직 5명만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만난다는 사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극단적인 통계치가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까요? 반짝반짝 눈을 빛내던 그 젊은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들의 꿈과 희망 계획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성공하겠다는 열정을 불태우며 똑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100명의 젊은이들이 시간이 흘러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단지 5%만이 성공한다는 건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성공에 대해 정확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은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가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또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성공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이란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가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 롤로 메이는 자신의 저서 남성다움의 회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용기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겁쟁이가 아니라 관습에 순응하는 자이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956년 당시 미국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0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1,300만 명이 파산 상태입니다. 이들은 최소한의 생계, 곧 먹고 사는 것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해서 했기 때문이라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7살이 될 때까지 글을 읽기를 배우고 성년이 되어선 밥벌이를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보통 그 나이가 되면 밥벌이뿐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고 자유경쟁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65세가 될 때까지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배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따라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습관을 지닌 사람들을 따라하는 데 있습니다. 5%의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95%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남들 사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을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알 수 없는 어떤 외부의 힘에 끌려다니는 셈입니다. 이들은 외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참 어이없었습니다. 그 설문지에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왜 일을 하십니까? 아침에 왜 일어나십니까? 20명 중에 19명은 그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할 뿐이라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당신이 직접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아침엔 일하러 가지 않나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일을 하러 가는 이유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성공의 정의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오로지 가치 있는 꿈을 계속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만이 성공합니다. 이들은 난 뭔가 해내겠어 라는 의지를 다지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알고 싶나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현모양처로 살고 싶기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성입니다. 스스로 절실히 원해서 길거리의 한 코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고 싶어 스스로 성장하고 팀과 함께 성공을 다져가는 사원입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이란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심한 일을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실현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20명 중에 한 사람뿐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공으로 가는 길에 경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경쟁 상황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정상으로 향하는 길엔 사실 경쟁이라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라 각자 얼마나 창조적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열쇠가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즉 우리의 미래를 약속해주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을 확실히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열쇠가 있다면,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안다면 우린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 그런 열쇠를 찾았습니다. 혹시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반면 또 다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지 궁금하게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그런 사람을 보고 행운아라며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손은 정말 미다스의 손인가 봐.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니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항구를 떠나려는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한 척은 떠나기 전에 이미 항해 일정을 계획했고 항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또한 그곳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즉, 목표가 뚜렷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1만 번에 9,999번은 가고자 했던 곳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척은 목적지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도 없이 그냥 엔진의 시동을 걸고 무작정 떠납니다.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설사 항구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침몰하거나 외딴 해변으로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강자가 승리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약자가 지는 것을 막는데 온 신경을 집중한다. 초점을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뒤처지는 사람에게 맞추면 전체적으로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약한 분야를 보호하다 보면 결국 전체 경제가 침체되고 맙니다. 그러나 덕분에 개개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쉬워집니다.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럭저럭 일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러한 습성에 젖어 지금은 안정기라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도 모른 채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더 높은 곳을 향해 커다란 상승 곡선을 그리며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저 현재의 그 안전지대를 뛰쳐나오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자, 이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당신의 인생은 과거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갑자기 행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 불안함을 모두 떨쳐버릴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두려움도 모두 과거로 남을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많은 현자와 스승, 철학자, 선지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모두들 생각이 같았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황제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의 삶이 펼쳐진다고 말했고, 영국의 명제상 디젤레일리는 기다릴 의지만 있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명상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끝까지 해내고자 한다면 그 무엇도 그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00년대에 저명한 강연자이자 시인이기도 했던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역시 우리에게 심오한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머릿속에 생각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철저히 믿고 행동한다면 그 생각은 실제로 삶과 연결되며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머릿속의 생각은 우리의 습관과 감정으로 연결되어 더욱 흥미로워지고 그러한 흥미로움이 바로 신념의 특징이다. 또한 그는 이러한 말도 남겼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다면 틀림없이 그것을 얻게 된다.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부자가 될 것이다. 학식을 갖추고자 한다면 학식을 얻게 될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뭔가를 원할 때는 정말로 간절히 하고 절대로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명언들을 좀 더 살펴봅시다. 성경의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해내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역시 믿음의 힘을 강조합니다. 삶의 위대한 법칙 중 내가 젊은 시절 깨우쳤더라면 하고 안타깝게 여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으로 늦었지만 가장 위대한 깨우침이라 생각한다. 그 위대한 법칙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 결과를 얻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모든 성공의 법칙에 밑바탕에는 이 단순한 사실이 깔려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믿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의심은 우리의 반역자로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열매를 잃게 만든다. 또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또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간혹 주변 환경을 탓하지만 나는 환경을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는 사람이며 만약 원하는 환경을 찾지 못한다면 자기 자신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견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항상 목표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당연히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혼란과 걱정, 두려움, 근심으로 가득 차고 그 결과도 생각대로 되고 맙니다. 그 사람의 삶은 좌절과 두려움, 걱정의 연속입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될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만큼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밭을 가지고 있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의 밭은 매우 비옥하고 원하는 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무엇을 심든 흙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권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흙과 같아 우리가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심는 대로 돌려주기만 할 뿐
무엇을 심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에게 두 개의 씨앗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는 옥수수 씨앗이고 다른 하나는 치명적인 독을 만드는 데 쓰는 식물의 씨앗입니다. 농부가 흙에 작은 구멍 두 개를 파고 그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는 옥수수이고 하나는 독성 식물입니다. 농부는 구멍을 잘 덮고 물도 주고 흙을 가꿉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흙은 한치 오차도 없이 심은 대로 돌려줍니다. 성경에 있는 말처럼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흙은 무엇을 심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흙은 옥수수를 풍성히 키워내는 것처럼 독약식물도 풍성히 키워낼 것입니다. 두 개의 식물이 똑같이 땅 위로 고개를 내밉니다. 하나는 옥수수이고 다른 하나는 독약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옥하고 놀랍고 신기하지만 그 작용은 흙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 가치, 목표, 혼란, 오해, 두려움, 걱정 등은 무엇을 심든 우리가 심은 대로 돌아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직도 누구도 탐험하지 않은 유일한 대륙입니다.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만큼 풍족함을 지니고 있는 이 대륙은 우리가 심는 것은 무엇이든 돌려줍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누구나 동등하게 마음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마음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산 것에만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 육체, 희망, 꿈, 야망과 지능과 사랑처럼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소중한 것들은 모두 공짜입니다. 반면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가치가 낮고 어느 때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설사 실패를 하여 돈을 잃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제기는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이 다 타버렸다고 해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다시 구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것들은 이렇게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그것들은 언제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중한 마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익숙한 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어 공기나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지만 사람들은 보통 그 중요성을 잊고 삽니다. 당연히 우리 곁에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것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을 중요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쓰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능력의 10%만을 사용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것이 평생을 살면서 내려야 할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남보다 앞서가는 세일즈맨이 되고 싶습니까? 직장에서 더 나은 직원이 되고 싶습니까? 회사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성취하고 싶은 지위가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당신이 할 일은 오로지 마음속에 씨앗을 심고 돌보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같은 법칙입니다. 사람이 높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면 항상 아래로 떨어집니다. 절대로 위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자연의 다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칙은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당신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눈으로 이미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목표를 이루어냈을 때 그 모습이 어떨지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오늘날을 두고 진정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위장병과 신경쇠약의 시대라는 의미죠. 의학의 발달로 건강과 장수의 새로운 정점에 서게 된 이 시기에 오히려 모든 것을 해결해줄 위대한 법칙을 깨닫는 대신 자기만의 방식으로 대체하려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걱정과 불안감에 지쳐 스스로를 무덤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평생 진정제에 의존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현 위치는 당신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인정을 하던 하지 않던 당신이 정확히 그곳에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미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당신은 미래의 당신 생각의 열매를 따먹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내일, 다음 날, 그리고 다음 해에 생각하는 것이 당신이 사는 모습과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애리조나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엄청나게 큰 흙 운반차가 시속 55km의 속도로 굉음을 내며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차에는 20톤쯤 되는 흙이 실려 있었는데 운전석에는 아주 작은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무척 긴장하고 있는 표정이었죠. 그 옆을 지나가면서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우리의 마음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엄청난 에너지 자원을 운반하는 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저 팔짱을 낀 채 넋을 놓고 앉아 자기 차가 제대로 굴러가던 말든 상관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두 손으로 운전대를 꽉 잡고 제대로 방향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도록 애를 쓰시겠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에게 성공을 가르쳐주는 그 법칙은 마치 양날을 지닌 칼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조정해야 합니다. 성공, 부, 행복, 그리고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그 법칙을 잘못 사용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나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곳에 사용하느냐, 나쁜 곳에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입니다. 왜 이상한지, 또한 왜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십니까?
사실 그것은 전혀 비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현자들에 의해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또한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상한 것이고 또한 말 그대로 비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번화한 거리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성공의 비밀이 무엇이냐고 한 달이 넘도록 물어볼지라도 당신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생활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친구, 동료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인생은 흥미진진한 모험이어야 합니다. 절대로 따분하고 지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기쁘게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충만한 삶의 기쁨에 젖어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패터슨이 톨레도 블레이드 신문의 편집국장으로 있을 때 그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강연을 마치면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하더군요. 신문사에서 일하며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은 본래 착하다는 것과 어딘가로부터 와서 어딘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삶을 마치 신나는 모험을 즐기듯 살아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조물주는 목적지 없는 길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역시 갈릴리 평원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반드시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제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을 실제 삶에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아마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선 30일 동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결코 쉽지는 않을 테지만 당신이 제대로만 한다면 그 테스트는 당신의 인생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영국의 수학자이자 자연 철학자인 아이작 뉴턴은 자연에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물리학의 자연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행동에는 똑같이 비례하는 반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30일 동안의 테스트 결과는 당신이 쏟은 노력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어려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멋진 삶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 대가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대가에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을 이성적, 감성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하려면 먼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을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신의 뜻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계는 우리 스스로 정해 놓았던 것이며 실제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엄청난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째,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모든 용기를 동원해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제어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명확하고도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철저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당신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갈 길이 명확히 정해져 있을 때는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넷째, 적어도 수입의 10%는 저축하십시오. 현재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던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멋진 삶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되짚어 봅시다. 첫째,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둘째, 당신의 마음이 마음대로 활기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셋째, 용기를 발휘하여 날마다 당신의 목표에 집중하십시오. 넷째, 적어도 수입의 10%는 저축하십시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생각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제 30일간의 테스트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신이 이 테스트를 해본다고 해서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는 희망, 소원, 두려움, 불안감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떠올려 카드에 적어 주십시오. 더 많은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수익보다 2배 더 많은 돈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멋진 집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위에 오르기를 원할 수도 있고 가족이 더 화목해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카드에 적어 주십시오. 가장 명확하고 뚜렷한 한 가지만 적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을 당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볼 수 있도록 지니고 다니십시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곧바로 기분 좋고 느긋하게 긍정적인 자세로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곧 당신이 일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며 또한 당신이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목표가 적힌 카드를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보십시오. 그 카드를 보면서 당신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될 거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회 속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적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주변이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는 그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론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것은 평생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의식에 두렵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목표로 대체하십시오. 가끔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본래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 5%에 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그 5% 안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 30일 동안 당신은 반드시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당신이 허락하는 것만 생각하도록 마음을 조정해야 합니다. 30일 테스트를 하는 동안 하루하루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노력하십시오. 활기차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 이상으로 노력하십시오. 당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를 것임을 믿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목표를 설정하는 순간 당신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성공한 사람의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100명 중 앞서가는 5명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 고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보다 더 위대한 분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답은 스스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30일 테스트를 하는 동안 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이 말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오히려 너무 간단해서 현대인처럼 복잡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30일 동안 10년가 목표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세일즈맨이라면 지금까지 한 번도 쏟지 않았던 열과 성을 다 쏟아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당신이 원하는 보상이 충분히 돌아올 것임을 확실히 믿고 노력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가정주부라면 30일 동안 아무런 보답도 생각하지 말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엄청난 변화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 본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열심히 30일을 사십시오. 날마다 목표를 눈앞에 두고 기억한다면 당신 앞에 펼쳐질 새로운 삶에 대해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실패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행동하십시오. 테스트는 30일을 꽉 채우십시오.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심이 서기 전에는 시작하지도 마십시오. 끈질기게 함으로써 신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처음 30일에 테스트에서 실패하게 되면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이 당신을 뒤흔들어 포기한다면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30일 동안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새로운 습관이 몸에 뵐 것이고 어느 날 당신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극소수의 그룹에 속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카드를 잊지 마십시오. 새로운 습관을 익히려면 초기에 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카드의 한쪽 면에는 당신의 목표를 적어 주십시오. 다른 면에는 이 말씀을 적어 주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테스트를 하는 동안 틈나는 대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영감을 줄 만한 책으로 성경, 데이비드 슈워츠의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클라우드 브리스톨의 신념의 마력,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가르침과 영감을 주는 책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0일 동안 당신이 항상 최고로 고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무엇보다 걱정을 버리십시오. 걱정을 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무능력해집니다. 테스트를 하는 동안 당신이 걱정하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할 일이라곤 항상 목표를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은 침착하면서도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침착하십시오. 그리고 활력을 잃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로 신경질을 내거나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중에는 무엇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해야지라고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류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걱정과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당신의 인생은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당신의 삶은 활기차고 성공적이며 긍정적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서서히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이 책을 읽고 서로의 의견을 말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남자들은 보통 기본 법칙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합니다. 돈을 벌려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용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비스나 제품을 돈과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돌아오는 재정적 보상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성공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의 규모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규모와 직결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난로 앞에 앉아 먼저 따뜻하게 열을 줘. 그러면 내가 나무를 넣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진실은 당신이 성공한 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반대의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열을 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무를 넣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돈을 기대하기 전에 먼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을 접어두고 먼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뭔가를 세우고 일하고 꿈꾸고 창조해 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한없는 번영과 풍요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호 교환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즉, 번영에 기여한 사람만이 그 보답으로 본인도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답이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했던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로부터 그 보답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이죠. 모든 행동에는 그에 비례하는 반작용이 있습니다. 30일의 테스트를 하는 동안 당신의 성공은 항상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돈이 그 잣대가 됩니다. 한 가지 당신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지 않고는 그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거리를 지나던 당신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잣대로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까? 남에게 준 만큼 돌아온다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종교인들은 정신적인 수양에서 그 보상을 잽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역시 보상은 그들이 제공한 서비스의 양만큼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법칙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누구라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한다면 당신에게 보상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더 적은 것을 원한다면 그 서비스의 양을 줄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결국 당신 자신의 발등을 찍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신이 한 일은 당신에게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이 법칙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옥은 자기 스스로 새로운 법칙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은 어떻게든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깰 수 없는 더 위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의사가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6단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를 정하라. 두 번째, 스스로를 지쳐 떨어지게 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세 번째, 성공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라. 네 번째, 자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과거의 기억을 되돌려 처음으로 자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시기를 찾아내라. 다섯 번째,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글로 적어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바꿔라. 여섯 번째, 자신이 되기로 결심한 성공한 사람의 모습대로 행동하라. 우리보다 앞서간 경험자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30일간의 테스트를 견뎌낸 후 다시 반복하십시오.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시오. 그렇게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습관은 당신 자신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대체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꿈도 꾸지 못했던 만큼의 엄청난 풍요로움이 당신의 인생에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5%에 속해 활기차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분명 당신은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